안녕하십니까, 정희태입니다. 허경영 승소 38억 손해배상, 재산 압류, 강력 탐사보도 방송국 진실 파헤치나,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허경영 하늘궁에서 이런 공지문을 띄웠습니다. 공지문을 띄웠는데요. 이 공지문 내용이 아주 충격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공지문 내용은 하늘궁 공지문 2025년 12월 21일 해서 PC가 거짓말로 허경영 신인님을 모함하다가 오히려 대법원에서 38억여 원을 허경영 신인님이라고 얘네들은 얘기하는 거죠. 허경영에게 주라는 확정 판결이 2025년 12월 11일에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어젯밤에 강력한 탐사보도, 대한민국의 가장 유명한 탐사보도 방송국에서 저한테 전화가 온 거죠. 늦은 시간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객관적인 입장에서 제가 설명을 이렇게 드린 바가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힌 겁니다. 그래서 이에 PC의 미국 등의 재산은 압류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연체 시에는 PC는 매년 이자 3억 8천만 원을 허경영에게 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자 3억 8천만 원. 기가 막힌 겁니다. 그래서 이자가 12%가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저도 민사에서 승소하니까 12% 매년 12%의 그러한 이자를 주게끔 돼 있어요. 고소 당사자는 PC인데 허경영이 이제 38억 원을 받게 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 허경영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그러니까 함부로 거짓 고소한 결과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늘궁에서 돈을 뜯어내기 위해 허위 고소한 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 본보기다. 징조가 아닐 수 없다. 요렇게 공지가 나온 겁니다. 참 기가 막힌 거고요. 일단은 이제 어젯밤에 대한민국 유명 방송국에서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가장 유명한 탐사보도 프로그램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으니까 여기서 지금 많은 것을 파헤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분은 내가 진작에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객관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전에도 MBC PD 수첩이라는 데서 이분하고 접촉을 했어요. 접촉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걸 객관적으로 방송 보도에 나가게 하자 이런 얘기를 계속했고 담당 PD가 계속 설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정명석이를 무너뜨릴 때 큰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명석이 무너뜨릴 때 메이플 같은 피해자들을 설득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진지하게 설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들려온 얘기는 이 유족들의 협조가 없다. 협조가 없다. 이거죠. 그리고 최근에 JTBC에서도 이 미국인 전 판사 죽음, 전에 그 재판관 판사죠. 전 판사라 그러니까 전 판사가 이름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미국인 전직 판사의 죽음에 대해서 JTBC에도 제가 이 기자들과 참 많은 얘기를 했는데 그때도 이 걸렸던 문제가 이 유족들의 협조가 없었다. 이것이 굉장히 큰 걸리는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JTBC하고 MBC PD 수첩에서 그렇게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됐고 제가 양주경찰서까지 가서 제가 직접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을 했는데 그런데 이 양주경찰서의 이 수사관이 돌아온 얘기는 유족의 협조가 없이는 수사가 어렵다. 그래서 수사를 나중으로 미루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때 그 수사관도 굉장히 안타까워했고 저도 이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었던 그러한 일이죠. 미국인 전 판사의 죽음이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의혹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당시에 보니까 변호사, 이 변호사가
이 아주 유명 변호사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우파 쪽에서 아주 유명한 변호사가 움직인 게 아닐까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야, 이게 참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모든 일을 정도의 길을 걷는다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정도. 그래서 제가 여지껏 살아오면서 항상 도리와 손잡지 않겠다. 그래서 뭐 허경영 네, 그 집단 소속이다 무슨 뭐 명함을 들고 왔는데 보니까 명함이 무슨 특보다 뭐다 해가지고 막 와가지고 허경영 뭐 국가혁명당에서 뭐 함께 뭐 해달라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네, 그러면서 뭐 한 달에 1,000만 원, 네, 1,000만 원을 줄 수 있도록 뭐 얘기를 하겠다 막 그러는데 내가 단칼에 날려버렸어. 단칼에. 내가 무슨 뭐 돈 때문에 사는 사람도 아니고 나한테 돈을 조건으로 걸지 말아라. 그리고 종교범죄대책협의회 활동할 때도 내가 처음에 만나서 얘기했어요. 내가 여의도에서 활동할 때 8조 원이 든 통장을 나한테 보여주는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한테 바로 관계를 끊었다. 네, 이 사람이 뭐 자기를 도와주면은 평생을 보장하겠다 그러는데 내가 다 끊어버렸어요. 그냥 바로 끊어버렸습니다. 내가 출세할 수 있는 기회가 됐지만 잘라버린 거죠. 그리고 또 과거에 아주 그 여당 실세가 와가지고 방송국 기자 그리고 연예인 유명 연예인 그리고 유명 대기업 유명 대기업의 재벌 2세가 와가지고 저한테 무슨 뭐 여자 옆에 여자를 앉혀놓고 그 마담한테 발에다가 침 뱉고 내가 빨아먹어 그러면 빨아먹어야지 그게 정치다. 네, 막 이렇게 하면서 저를 아주 그냥 무슨 의형제를 맺자 막 이럴 때 내가 그냥 단칼에 날려버렸어요. 의형제를 맺는다 그러면은 의가 있어야 되는데 의가 뭐냐 도대체. 권력을 탐욕하는 게 의냐.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단칼에 베어버린 적이 있는데 항상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양심을 믿고 정도를 걷는다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안타까운 정황이에요. 지금이라도 이거 진짜 모든 것을 밝히지 않으면 안 될 정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내가 저번에 방송을 했어. 저번에도 이 사건이 신문에 나왔을 때 내가 그때도 얘기를 했어요. 정도를 가지고 싸워라. 그래야 된다. 이런 얘기를 내가 그때도 했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이 타이밍을 자꾸 놓치는 거예요. 타이밍을. 네. 그래서 이 헤럴드 경제에서 허경영과 측근 사이 거액 금전 소송, 이거가 터진 거죠. 이거 터졌는데 이때 보게 되면은 허경영이가 전 지지자, 이거 신인이라 그러니까 신도라고 보는 게 맞겠죠. 신도. 36억 원을 주고 비밀 유지 조항이 담긴 합의서를 작성했던 것으로 드러났다라는 거죠. 36원. 비밀 유지 조항. 그런데 결국에는 이때 이 A씨 지지자 이제 A씨 배우자가 하늘궁에서 코로나19로 사망한 이후 관계가 틀어졌다라는 거죠.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하늘궁에서 이제 배우자 이 코로나19로 사망했다. 이 법적 대응. 이거 미국인 전 판사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인 전 판사다. 이렇게 이제 제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보를 바탕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2022년 3월에 배우자와 함께 이제 한국에 입국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허경영 하늘궁에 머물렀던 거죠. 그런데 이때 이제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환자, 막 사망자가 속출했는데 허경영이는 자기 이름만 부르면은 뭐 사망이 안 된다. 뭐 코로나 안 걸린다. 막 떠들어댄 거죠.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허경영 조치가 잘못됐다 주장했는데 법원에서는 인정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증명을 잘했어야 되는 건데, 그리고 이쪽 변호사로 들리는 자, 이 자가 바로 이게 사실상 대한민국 사회에서 객관적인 시각의 판단이 있는 자인가. 이게 우리가 이 좌파 우파에 치우치면 안 돼요. 이게 항상 이성과의 양심을 가지고 중도 통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참 기가 막힌 겁니다. 그래서 서땡땡 변호사다. 이렇게 방송국에서 취재하면서 저한테 전해준 얘기예요. 서땡땡. 굉장히 우파 진영의
치우친 판단을 하는 그런 자가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 A씨는 허경영이 출동한 119 구급차를 돌려보낸 뒤 본인의 지지자들 의사를 불러서 감기약 3일치만 지어주도록 했다. 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방치하게 한 결과 배우자가 사망했다라고 주장을 했고 A씨는 이제 허경영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물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A씨 본인이 구급차를 돌려보낸 육성 녹취록이 재판에 제출되면서 A씨 주장은 배척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힌 거죠. 네. 그래서 A씨 배우자가 병원에 갈 경우 격리 조치가 될 것을 우려해 치료를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허경영이가 119가 오니까 돌려보내는 119한테 이제 기자가 전화를 막 합니다. 네. 궁금한 이야기 Y에서. 그러니까 이걸 돌려보내는 그 장면이 방송이 됐어요. 자기가 이제 뭐 눈빛으로 사람을 치료한다 이렇게 떠들었던 허경영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런 자들은 아주 머리를 교묘하게 쓰기 때문에 이 하늘의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영적 전략, 하늘의 전략, 우주 차원의 전략이 필요하다. 아니면은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도 항상 기도하고, 네, 항상 기도하면서 하늘의 전략을 구하고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영적으로 내가 막지 않으면 안 된다. 영적으로 맑아야지만 그래야지만 통찰, 중도 통찰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중도 통찰이 안 돼요. 돈과 권력에 눈이 멀면, 그리고 뭐 쾌락에 눈이 멀면은 중도 통찰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 A씨는 배우자 죽음에 대한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이 허경영 경영 문제점을 지적을 했고, 그리고 이 허경영을 사기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했는데 사업지원금 명목으로 지급한 5억 원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라는 거죠. 소송 과정에서 보복 폭행 혐의로 추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 보복 폭행 혐의는 무혐의 처분됐고 지원 사업금 명목 5억 원 반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겁니다. 네, 그래서 내가 이 사이비 종교 집단들과 대항을 해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네, 이 자들이 아주 머리를 교묘하게 쓰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36억 원 합의해서 10억 원만 지급한 이제 허경영. 그런데 분쟁이 지속되자 이제 허경영이가 A씨한테 합의를 제안했다라는 거예요. 합의금 6억 원에 모든 갈등을 끝내는 내용이었고 A씨가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고 합의에 관한 사실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는 조건이었다. 왜 비밀을 유지하냐라는 거예요. 왜 36억 원을 주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하늘의 전략 그리고 중요한 건 중도 통찰, 돈, 권력, 쾌락을 떠나서 딱 정중동해가지고 중도 통찰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를 어길 경우 A씨는 합의금을 반환하고 위약벌로 15억 원을 허경영에게 주기로 지급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A씨는 하늘궁에 기부한 금액, 그 기여한 금액을 합해서 60억 원을 요구했다. 이렇게 지금 보도하고 있어요. 근데 허경영 도의적으로 36억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게 뭐 도의적이라는 것은 나는 인정하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A씨는 배우자에 관한 위로금 명목은 없었다. 근데 요게 이제 배우자의 사망 이 진실을 밝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미국 대사관이 나서야 된다. 내가 어제도 그 방송국 작가분한테 미국 대사관이 나서야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내가. 네, 그래서 허경영은 2023년 5월에 합의금 일부인 10억 원을 A씨에게 지급하고 잔금 26억 원은 1개월 뒤에 지급하기로 했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때 발생됐다라는 거예요. 허경영 측 변호사들이 A씨에게 기존 합의에 따라 추가 이 탄원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여기엔 A씨가 합의에 대발언할 뿐만 아니라 암시하거나 제3자를 통해 의무를 위반하더라도 기가 막힙니다. 네, 이거 제3자 그러니까 자기뿐만 아니라 제3자 다 입 털어막는 거지 이게. 네, 이 변호사의 기본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이거 변호사 옆에 나서야 되고 여기 법무부가 나서야 되는 거예요. 이거. 네, 검찰청이 나서야 됩니다. 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거. 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그래서 의무를 위반하더라도 확약 위반의 책임을 부담하는 내용이었다. 이 허드페에 대한 적대적 행위에 관여만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야, 적대적 행위에 관여만 해도 기가 막힌 겁니다. 네, 그래서 자리에 동석한 A씨 변호사는 이 내용에 문제를 제기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A씨에게 서명하지 말 것을 조언했고, 그리고 A씨는 변호사 말대로 탄원서 작성을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A씨 측 변호사가 허경영 변호사를 폭행하는 사건까지 불거지면서 A씨가 현장을 이탈했고, 합의는 결렬됐다라는 거죠. 네, 결렬됐다라는 거예요. 1심에서는 A씨에게 잔금 26억 원을 지급하라, 이렇게 이 재판 결과가 나온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건 이제 민사소송이 이제 제기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확약서의 내용 때문에 잔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양측의 합의 자체엔 법적 효력이 있었다, 이렇게 본 거죠. 근데 이제 A씨는 허경영을 상대로 이제 허경영이가 이제 합의금으로 36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0억 원만 지급했기 때문에 26억 원을 지급하라, 이렇게 소송을 걸었는데 1심은 이제 A씨 손을 들어준 거죠. 네, 그래서 26억 원을 지급하라, 이렇게 판결을 내렸는데, 네, 그리고 이것이 이제 36억 원을 A씨에게 지급하기로 한 약정 사실과 허경영이 10억 원만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26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이제 배우자의 죽음에 대한 책임, 지연금 명목으로 지급한 5억 원을 돌려달라는 주장도 펼쳤지만 이거는 각하됐다는 거예요. 그래, 이거를 사실상 이거를 진실을 밝히는데 그때 MBC PD수첩이나 JTBC가 나섰으면은 큰 힘이 됐을 건데 그거를 거부해서는 안 됐을 상황인 거예요. 나는 양심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네. 법원은 합의 당시 양측이 어떠한 소송도 추가 제기하지 않도록 하는 부재소 합의가 체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소송 자체가 부적합함으로 판단 없이 각하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2심은 A씨가 합의서 조항을 어겼다 하면서 26억 원을 지급하라, 이렇게 해버린 거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26억 원을 지급하라, 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겁니다. 네, 참 기가 막힌 상황이 발생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A씨는 허경영 합의한 직후에 수사기관에서 사기 혐의에 관련해서 고소를 취소했고, 하지만 일주일 뒤에 수사기관에 고소를 취소한 것은 허경영 억압 때문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자유의사에 따라 진행한 것이 아니므로 잔금 26억 원을 받은 뒤에 수사를 계속 진행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돈을 다 받고 이제 수사 진행을 해달라,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2심 재판부는 A씨 행위는 합의서에 정한 의무를 위반한 거다. 네, A씨로 인해 당사자 사이의 원만하고 신속한 분쟁 종결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위약벌로 15억, 그리고 이미 지급받은 합의금 15억 5천만 원 반환해야 한다, 이렇게 내려버린 것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그러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에 이 반환해야 할 금액이 이제 30억 5천만 원, 30억 5천만 원, 이거가 이제 전개가 되고 대법원에 상고가 됐는데, 결국에는 이게 이제 이 허경영, 그러니까 10억을 받고 26억, 그런데 15억, 그러니까 이제 35억,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허경영 쪽에서는 지금 왜 38억인지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36억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10억을 먼저 받았고 26억 나중에, 그런데 10억을 먼저 받는데 위약금 15억, 15억이면은 10억, 그러면 20, 10억에다가 25억이잖아요. 그쵸? 15억, 15억, 25억인데. 그런데 여기는 이제 허경영의 공제는 38여 원을 주라는 판결이 나왔다. 그리고 이자가 이제 3억 8천만 원, 이렇게 공제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허경영 신임이 38억 원을 받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약간 이 기사 내용하고는 약간 이렇게 맞지 않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에서 보면 이제 10억, 그래서 36억이 이제 총 받을 돈이 10억을 먼저 받았고 15억이 이제 위약금 하면 20,
네, 25억 정도로 봐야 되는데 38억 원, 뭔가 이제 내막이 있는 것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모르겠습니다. 이 허경영 공지문이 사실이라면은, 네, 이게 지금 결국에는 반환해야 할 금액이 지금 30억 5천만 원이다. 네, 이런 상황들이 발생이 된 건데, 뭐 이 금액, 그러니까 36억 입마금 시도가 아니냐. 네, 이런 보도가 나왔었는데, 이때 이제 반론 보도문이 이렇게 전개가 됐던 그런 상황이고,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허경영이가 승리했다. 네, 이렇게 이제 허경영 측에서 주장을 한 겁니다. 네, 그런데 아직 이제 보도는 나오지 않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요.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은 중도 통찰해야 한다. 중도 통찰. 그리고 정도를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항상 하잖아요. 정도를 가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도 항상 돈에 욕심을 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대순진리의 영화 관계자, 네, 이자도 왜 허경영 시설에 권총 조폭 3천억 이 논란이 지금 터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중도 통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중도 통찰. 네. 그리고 본인은 이제 가스총이다. 이 권총이 아니다. 돈을 요구한 적이 없다라고 떠들어댔지만, 근데 녹취록은 뭐냐라는 거예요. 녹취록은. 녹취록에서 보면은 3천억 공증, 네, 3천억 공증을 어디에 쓰든 묻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공증이 있다 그러면은 그 여성 땅 주인인 나는 공증해 준 적이 없다. 사문서 위조, 그리고 뭐 사인 위조, 뭐 행사, 뭐 이런 것들이 추가될 수밖에 없는 거고, 거기에다가 이게 사실이 아니면 허위사실포 명예훼손이 되고, 그리고 이게 사실이라면은 이건 또 변호사법 위반이 되는 거예요. 3천억 거대한 변호사법 위반. 그래서 이번에 이거에 대해서 사문서 위조, 그리고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이게 고소가 됐다 그러는데, 그런데 이게 이제 여기서 한 번 더 나가가지고 변호사법 위반, 본인이 말을 했기 때문에 3천억, 그러면 변호사법 위반 또 빼박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니 사면 초과가 되는 거예요. 사면 초과. 거짓말이라는 것은 항상 위험하고 탐욕을 부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허경영 사건을 내가 이렇게 보도를 하면서도 절대 돈과 타협하면 안 된다. 절대 권력과 타협하면 안 된다. 절대 거짓과 타협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싸우고 있는 거죠. 싸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요만큼이라도 지금도 아무것도 내가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내가 무슨 여성 피해자들을 성추행하고 돌아다닌다. 내가 여성 피해자들한테 협박하고 막 돌아다니고 막 돈 뜯고 돌아다닌다. 막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퍼뜨리지 않습니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거. 정말 이게 보통 무서운 일이 아니다. 기가 막힌 겁니다. 그래서 허경영이 승소해가지고 이제 38억 원의 손해배상, 재산 압류가 됐다. 이 강력 탐사보도 방송국은 진실을 지금 파헤치려고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요. 아, 이게 참 대법원 판결이 이렇게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뭐 이제 허경영 쪽의 주장이니까 사실이라면은 강력 탐사 보도에서도 야 이게 참 그때 내가 20 나왔을 때 그때 이것을 헤럴드 경제 기사 나왔을 때 그때 바로 그냥 이분이 나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이거 방송에 내보냈어야 되는 거야. 네, 그래서 MBC PD수첩이나 MBC 실화탐사대 또는 뭐 JTBC 또는 TV조선 이 추적자들 뭐 추적 KBS 추적 뭐 이런 거에 이때가 10월 22일이었어요. 10월 22일. 그러니까 두 달 전이잖아. 두 달 전. 두 달 전에 움직였어야 되는 거예요. 두 달 전에. 네, 그런데 참 안타까워요. 내가 그분 그 자주 연락이 될 만한 분한테 내가 이 문자도 보내고 그랬었는데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싸워야 된다. 저는 다시 진실을 규명하는데 총력을 다해가지고 이거 싸우지 않으면은 이거 참 어떻게 보면은 가슴 아픈 상황이 된 게 아니냐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